자, 이번 주 주간 명신이 동정은요. 항상 우리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명신이 언니 얼굴을 우리가 오프닝에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명신 쇼 끝은 없는 거야. 이 노래. 우리 김원준 오빠의 노래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나요? 그렇죠. 쇼 끝은 없는 거야 이거잖아요. 치마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구본규 소장. 예. 네, 이번 주에 명신이 언니가 너무 움직이고 싶은데 입틀 막 있죠. 나 막 갔다 왔는데 막 말하지 못하고 막 이런 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해봉사. 나 언니가 이거 할 줄 알았어. 네,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딱 수해봉사를 나는 갔지만 말할 수 없다. 수해봉사를 갔지만 사진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맞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갔으면 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게 사진이 안 나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안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목격담이 나올 수 있죠. 네, 너무 웃기는 게 오늘 이제 이슈가 됐었던 건희사랑, 그러니까 김건희 팬클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문시장 일정이 원래는 비공개였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의 일정도 이렇게 뿌리는 김건희 카페에 김건희의 일정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게 터지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김은혜가 대변인으로 지금 첫 작업으로 언니 내가 한번 막아볼게 해서 김건희 여사의 수해 현장 비공개 봉사활동을 터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로우키라고 하면서 뭐 특별한 맞는 표현도 아닌데 낮은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계속 덧붙이고 있죠. 네, 이거 뭐 이슈로 덮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뭐 마스크하고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몰라봤는데 기사는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몰라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안 해도 제가 진짜 놀라는 게 동네에서 마스크하고 화장 안 하고 안경 끼고 지나가는데 누가 마차님 해가지고 진짜 제가 기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차님 같은 경우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알아보겠지만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경호팀들이 없을 수 없고요. 그러네. 사람들이 그렇죠. 쭉 있어. 저희는 뭐야?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맞아요. 둘러싸여가 그러네.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비공개로 갔지만 말을 할 수 없고 이 사진이 저는 분명히 언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나오는데 꼭 나와야지만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안 간 것이고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이트 있죠. 그 자원봉사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 사이트에 본인이 등록을 해서 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진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신청을 했는지 내역을 좀 공개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이트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전 국민이 자원봉사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본인 내역을 공개해라. 정말 진실로 나갔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가장 유력한 썰 중에 하나 나오는 거는 나 요즘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주세요. 하는데 그 여성분들하고 사진을 같이 찍어본 남자분들은 다 압니다. 사진이 참 잘 나오는데 여자분이 이 사진 별로야 올리지 마 하면 못 올립니다. 맞아요. 나를 위주로. 네, 그래서 정말 분위기도 좋고 배경도 좋은데 야 이거 올리자 할 때 싫어 안 돼 이러고 사진 셀렉션하다 보면 우리 아무것도 못 올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품새나 이런 것들이 서툴러 보였거나 내지는 옷에 뭐 튄 게 정말 이상해 보였거나 자기가 찍고 나서 보니까 아니 수해복 입고 갔는데 옷을 뭐 디오를 입고 갔어?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이 치마 저거 저 똥파리 치마 아니야? 이런 소리 나오게 될까봐 본인 그런 문제를 뒤늦게 듣고 안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뭐든 대담하게 던지는 쪽이에요. 지금 김건희 하면 떠오르게 되는 사자성어가 본인 피셜. 이 모든 일정이 본인이 뿌리지 않고서는 모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진이 안 나왔다 얘기가 나오는데 분위기 안 좋아지면 나올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잠깐만. 그럼 마차님은 안 갔다고 보는 쪽이고 아니 사진이 안 나오면. 사진이 안 나오면은요? 판단 유보인 네.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이렇게 뿌리고 나중에 또 악재가 하나 터지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진을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공개 안 했다. 이슈를 2번 써먹는. 아니 그런데 봉사활동을 가가지고서 일반 시민들이랑 같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당연히 알아보잖아요. 그 당연히 알아보는 장면을 저 오늘 볼게요. 오늘 그 비공개로 비공개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수원에서 세모녀 돌아가신 그 빈소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방문이 이제 갑자기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일정을 알리지 않고 간 거기 때문에 화장도 굉장히 최소화로 했고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갈 때는 수행
특히 저 아저씨는 항상 보이는 아저씨거든요. 저 보디가드는. 그리고 옆에 전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계속 네, 서 있죠. 코바나 컨텐츠 무수리들이 항상 있어요. 네. 여기 사진들 보시면은 항상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세모녀 빈소에 방문을 할 때도 수원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경호팀이 내려오기를 무슨 일인가 했더니 김 여사의 조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해 현장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몰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수해 현장에 복구하는 데 갔었을 때는 정말 모르고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가다 끄트머리에 알게 돼서 그 자연스럽게 그날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닌 거죠.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사진을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 거였다면 지금은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쪽에서는 이 측들이 요즘 하고 있는 우리가 맨날 화이트 건이만 보다가 블랙 건이를 보니까 더 그레이시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갖고 제가 이건 보급영신체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맞아. 조어만 한국말로 쓰고 완전히 좀 이상한 엘레건트한 그런 드레스 타입의 뭐 제가 이런 느끼한 얘기도 가끔씩 해요. 이 김봉남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 그런 얘기했죠. 7, 9 그리고 11번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시절에 11이 기억이 안 날 수 진짜 잘 있으니까 따라하신다. 그런 거 하셨던 그런 분위기처럼 나가는데 대단히 불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고 김건희가 요즘 나오고 있는 모든 거에 배후에 껴 있거든요. 너무 좀 그렇죠. 저희 말고는 김건희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이거 뜰 거야 오늘. 예. 근데 마차님이 두 개를 비교해서 가져오신 게 되게 주요하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그 세모녀 거기 장례식장에 말도 안 하고 갔는데 저 정도로 사진이 나왔는데 그리고 네. 그러면은 두 개의 그 장소를 바꿔놓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사진을 찍기가 더 번거롭고 어려운 장소가 장례식장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봉사활동 하러 갔으면은 거기서 관계자라든지 시민들이 이 홍보에 도움 되니까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라고 부탁을 엄청 했을 건데. 그렇죠. 네, 이게 이상하네요, 진짜. 홍보 사진도 있지만 사실 문상은 언젠가부터 연예인들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도 들어가는 사진을 언론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못 본 것 기억하시겠지만 같아요. 예전에 방송 카메라 들었다 고인에 맞아요. 보내는 길에 그래서 기자협회에서 준칙을 보내서 누가 자살했거나 사망했다 할 때는 밑에 불안감 느끼는 기사 링크를 기본으로 넣게 돼 있고 취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유족도 아닌데 지금 저 사진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인데요. 어디에서 섰겠습니까? 고인 영정에 있는 사진 쪽까지 치고 올라가야만 그러네. 각이 나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후다다닥 뛰어들어가서 우리 건희 여사님이 잘 나오는 얼굴이 왼쪽이니까 그쪽을 찍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게 불쾌한 거죠. 뉴시스가 저 얘기를 듣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뛰어왔다는 거잖아요. 상주하고 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진짜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근데 여기가 지금 그 친인척들이 그 시신 인도 받는 거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례를 치러지고 있는 거라서 가서 뭐 유가족이 있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거는 너무 쇼 같은 거예요. 제가 봐서 위로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진짜. 정말 기계적으로 가서 저 사진을 뽑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저게 유가족에 있는 상황이면 장갑을 꼈을 거다라는 얘기들 더 많이 나오죠. 본인 컴플렉스가 손이라면 감추고 있다. 누구랑 손잡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발찌는 나와도 반지가 안 나오는 얘기. 목걸이는 나오고 귀걸이는 나와도 반지가 안 보이는 거. 맞아요. 둘 다 반지를 안 끼더라고요. 많은 액세서리 업계에서 섭섭해하는 부분이죠. 그러겠네. 껴주면 장사가 될 텐데 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하여간 가당치도 않고요. 이런 잡다한 소식까지 맨날 들어야 분석이 됩니다. 정치 분석. 그렇지만 주간 명신이 동정은 주간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슈가 됐었던 게 청와대에서 그 보그 패션 화보를 찍었던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특히나 제가 요즘 궁 투어를 하다가 너무 더워서 살짝 그만뒀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갈 거거든요. 그때 보면서 청와대에 이렇게 망가지게 했던 게 굉장히 분했었는데 사진을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화살이 한혜진 씨한테 가기도 했는데 네. 오늘 너무 많이 이슈됐던 사진을 빼고라도 청와대에서 이런 사진, 그러니까 포즈 같은 것들이 너무 외설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찍은 거하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찍었던 거를 비교를 해서 볼 건데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버선 위에 저 샌들을 신고 저 컨셉이 이제 어우동의 컨셉이라고는 하는데 이 표정 때문에 또
논란이 생기는 뭔가 거예요. 느끼고 있죠. 네, 저런 표정을 우리는 청와대에서 보기를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굉장히 모욕당하는 느낌을 주는 게 저게 패션 화보가 줄 감정이냐, 필링이냐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거를 보시면은 여기가 아마 상춘제 네.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는 이게 아무리 한복에 대한 뭐 새로운 시도 뭐 이런 거 컨셉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너무하다는 겁니다. 저기가 대통령이 뭐 이제 귀부인을 모셔서 같이 사진을 찍거나 네. 그거 하는 곳이잖아요. 손님 맞이하는 네, 곳이죠. 손님 맞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걸 저렇게 찍었다는 데서 저는 사진을 찾아보면서 한참 놀랐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영빈관 같은데 여기도 우리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내 한복을 저렇게 무슨 내가 스스로 아이스 깨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속바지를 다 보여주면서 화보를 찍냐고요. 참. 저는 이런 컨셉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저는 이 사진들 보고 나서 딱 MS-DOS 생각했어요. 저번에 청와대 얘기 가져오시면서 네. 훼손한다는 단어 네, 쓰셨었잖아요. 네. 그게 딱 떠올랐어요. 지금 훼손을 또 하네? 이분 제대로 하네? 이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신고 있는 거는 촬영용 뭐 새 신발이긴 하겠지만 정말 스태프들도 다 조심스럽게 저 카페트를 밟았느냐. 요즘은 관광객들은 덧신을 덧신이나 신기죠. 비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봤던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는 이 포즈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복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것도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은 지금 웃기는 게 보그도 이게 너무 논란이 돼서 그런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아예 지금 막아놨어요. 네.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사진을 다 내렸어요. 부끄럽죠. 이게 보그의 명성에도 맞지 않고 사진 퀄리티 자체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인스타 감성으로다가 필터 써서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퀄리티. 보그가 이렇게 천박하게 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참 안타깝죠. 맞습니다. 이게 많이들 보신 게 이제 한혜진 씨가 누워있는 사진은 제가 오늘 너무 많이 그게 네. 돌아다니길래 뺐는데 못 봤던 사진들을 보시면 더 경악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데다가 이게 애초에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한복에 대한 재해석 뭐 이런 것 때문에 내줬었는데 제가 그쪽은 잘 알잖아요. 네. 문화재청이 원래 궁하고 능 이런 데서 뭔가 촬영 용도라면 국능활용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국능활용위원회 5년 했어 내가. 그러니까 오, 찍을 때 누군가가 거기에 뭐 약품 풀겠다 이러면 그건 촬영 안 돼. 근데 이런 건 하겠다 그러면 하자. 제가 많이 싸웠던 게 김조광수 감독이 조선시대 좀비 영화를 찍고 싶다고 경복궁에서. 네. 저는 창작의 제로 괜찮다. 그땐 킹덤이 뜨기 전이에요. 근데 정말 우아하게 빨랐네요. 뭐 그랬는데 결국은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뭔가 예술적인 가치로 해나가는 건 있겠다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조건이나. 근데 이번에는 문화재청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찍기로 서류 없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100% 리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로 어떤 걸 찍겠다 그러고 신업도 갑니다. 그런 게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청와대에서 내리꽂거나 선 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청장이 와.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르사유에도 저런 컨셉으로 찍는다라고 하지만 저 베르사유에서 찍은 컨셉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를 물타기로 하려는데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더 경악하는 건데 이게 지금 분명히 한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혜진이 입고 있는 저 옷이 류노스케 오카자키라는 일본 디자이너의 옷이에요. 옆에 보시면은 에디튜드라는 뭐 이렇게 표지에서 보시면 이게 분명히 일본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옷까지 입혀가면서 촬영을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한복에 대해서 찍은 거다라고 하다가 지금 들킨 샷입니다. 그래서 아. 오늘 나왔을 때 이게 한복이냐? 라고 국회에서도 또 난리가 났었죠. 그랬더니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걸 한복이라고 우겼다고요? 아니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신발만 지금 버선 신었다고 해서 이게 한복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참고로 그러니까요. 요즘 한복 입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딴 거는 다 한복을 유지하는데 잘 안 하는 게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저 곱창머리끈 옛날에 유행했던 거 김희선이 토마토에 선가 있었나요? 그거 수백 개 몸에 두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너무나 훼손시킨 것을 분노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지를 봤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것을 했지만 방금 곽동수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능위원회 그를 거쳐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과 지금의 문화재청을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덕수궁에서 찍은 자료가 있거든요. 컨셉은 뭐였냐면 코리아 인 패션?
네. 이런 컨셉으로 덕수궁은 보기 드물게 대한민국의 모든 곳은 목조 건물입니다. 네. 근데 대한제국을 거치면서 덕수궁에만 석조전이 맞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동서양이 이루어지던 시대 전환의 모습 같은 걸 보이기 위해서 덕수궁이 촬영 현장으로 꽤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석조전이에요. 이 석조전에서 찍은 건데 이 컨셉 자체가 공주들의 모습을 현대의 상상력으로 풀어서 공주의 하루라는 컨셉으로 만든 건데 네. 순조의 막내 공주의 생활이 어땠을까를 상상력으로 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덕원 공주의 원삼, 복원 공주의 활옷 같이 실제 공주들이 입었을 것 같은 옷들, 대례복부터 소례복, 당이까지 여러 가지 모티브들로 찍은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화보가. 네. 저 꽤 유명했던 화보들이고요. 음. 이 기품 있게 사진을 찍는다는 거 보다 보면 좋은 사진이나 좋은 작품들은 멈춰서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역사가 느껴지게끔 이 좋다는 평가가 개인마다 다르지만 아 저랬겠구나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황실 옷들이 갖고 있는 우아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오래 보게 되는데 지금 같으면 배경하고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네. 네. 문양을 나타내는 빨간색서부터 이 약간은 현대적이기도 한데 작품 자체가 주는 느낌이 그리고 조금 다른 느낌을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작품들이 많았죠. 방금 전에 보셨던 그 6명이 나와 있는 이 모델샷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덕수궁 안에 있는 정관헌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가시면은 고종이 여기에서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셨다. 네. 라고 하는 곳이고 고종의 아들이 여기에서 커피를 같이 마시다가 아마 독약 탄 커피를 마시고 이가 모두 빠졌다라고 하던 곳도 여기입니다. 정관원은 꽤 많이 공개가 돼 있어서 종로 커피 축제할 때 열고 저기서 많은 분들이 커피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 굉장히 우아하죠. 네. 풀어내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망가뜨렸을까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찾아온 거예요. 석조전 앞에서 찍은 것도 굉장히 한복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동수평론가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놉시스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그렇죠. 촬영에 대해서 집어넣고 만약에 결과가 닿지 않았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연고 줄어지 못하게 되는 이준익 감독님이 국능활용위원회하고 조금 뭐가 안 맞았는데 이분이 그 덕수궁 내 경복궁 내에 돼 있는데 물을 채우겠다 몇 톤의 물을 끌어대겠다 해서 저희가 그건 반대했었어요. 물 없이 하시고 CG하죠. 그랬는데 관상이나 뭐 이런 거 찍을 때 옆에서 그럼 나 이거 안 해 그러고 나가셔갖고 CG로 이 광화문 앞을 촬영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왜 이게 직접 못했냐 했는데 그런 부딪히는 크리에이티브로 부딪히는 것들은 예외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울리지 않는 작품들을 집어넣거나 혹은 우리도 알리고 싶은 데가 많으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덕수궁이나 이런 데들은 외국 작가들도 서울 시내에 이렇게 가깝게 궁이 많은 나라가 다른 도시가 없습니다. 맞아요. 베르사유 유궁도 뭐 어디 멀어요. 파리 중간에 딱 붙어있다. 아니에요. 뭐 한참 가야 돼. 서울처럼 이렇게 큰 도시에서 이렇게 넓은 강이 있고 강 안쪽에 궁이 5개가 있고 하나는 흔적만 나면 경희궁 같은 데도 있고 그러면서 동서양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이라서 오게 되면 많이들 보는데 요즘은 중국 관광객들도 별로 없으니까 궁투하기엔 사실 딱 좋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방금 보셨던 사진,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그거 말고 그 전에 석조전 앞에서 찍은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공주의 마지막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우아하게 풀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어디에 내놔도 글로벌 내놔도 화보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한국을 좀 더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한국이 진짜. 이렇다. 근데 오늘 요즘 이슈가 되는 청와대의 그 보그 화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내놓을 수 없는 화보인 거죠. 내놓기 부끄럽죠. 그렇죠. 저는 외설이라는 단어 떠올랐었어요. 맞아요. 매설, 네. 퇴폐. 네. 그래서 딱 비교되는 샷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왼쪽이 덕수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문화재청이 찍은 것이고 오른쪽이 이번 정부 때 청와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 드러나네요. 누가 한복을 입고 버선발이 보이는데 허벅지를 저렇게 내놓는 와, 걸 가지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나요? 너무했다. 대단하죠. 진짜 이게 정확하게 대비되는 샷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붙여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번 문화재청이 이 문화재청장을 데려오면서도 이 문재인 정부 막판에 불교계와의 약간의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문화재청장을
임명할 때부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뒀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재청장이 지금 그러니까 불교 미술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근데 동국대학교 나와서 그 동국대 박물관장도 하고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다른 일을 많이 했던 분이긴 한데 최응천이라고. 응천이란 이름이 또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우리 사찰에 가면은 종들 있잖아요. 네. 종에 대한 전문가더라고요. 근데 규슈대학 인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인데 그 한국의 종을 왜 일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는 그러네요. 우리가 중국에서 받아서 일본으로 전파했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서 박사를 이렇게 따고 들어온 사람인데 오히려 그렇게 불교계와의 그걸 생각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다고 한다면 불교계에 능한 우리 명신이 언니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리를 찾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을 너무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그 청와대 화보, 국회도 질타, 문화재청은 촬영 내용 몰랐다. 이 부분이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네, 곽 선생님 말한 대로 앞서 문화재청은 촬영 내용을 절대 모를 수가 없고 그러네요. 관련 컨셉이라던가 콘티라던가 시놉시스까지 다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누군가의 입김 아니고서는 없다. 그래서 보그코리아에서 예전에 코바나 컨텐츠 관련한 그런 컨텐츠가 있었나 보면은 이게 전시회 같은 거 소개를 보그 잡지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 거기에는 자코메티도 나오고 네. 나오는 거예요. 르꼬르비지에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선이 안 닿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저의 뇌피셜이었고요. 그리고 보그코리아가 해외에서는 보그는 클지 모르지만 보그코리아는 영세한 출판사입니다. 그렇죠. 그냥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한다, 패션업계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그 말 그대로 미디어고요. 뭐 예전에 어땠을지 모릅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하게 되면 문화적인 거로 하게 되고 그냥 청와대에서 어디 화보 찍을 업체 하나 구해봐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보그 정도는 돼야지 엘르나 요즘 뭐 맞아. 어디 있지 GQ가 찍긴 좀 그렇잖아 뭐 이러고 얘기하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위기였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나 이런 게 미흡했고 좀 다르게 하면 지금 이거를 터트려서 이 보그 논쟁을 하는 바람에 사라진 것들이 많죠. 지금 대통령 100일로 나왔던 것들도 사라지고 맞아요. 청와대 자체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쳐다보기도 싫어. 그 청와대 밑에 벙커가 있어서 수해를 살펴볼 수 있는 집중적인 시설이 있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지질거리를 만들어줬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셨던 기사 내용에 보면은 문화재청 촬영이 내용을 몰랐다고 했는데 그 직전에도 청와대 앞에 소파 광고를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네. 이게 신세계 까사 제품을 또 광고를 했죠. 이 광고 촬영을 IHQ에서 했는데 네. 이 IHQ 대표가 지금 박종진이더라고요. 저랑 일요 서울 TV에서 한동안 네. 얘기했었죠.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 끼리끼리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문화재청은 재발을 막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그코리아 사태가 또 터진 겁니다. 문화재청 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청와대가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명신이 대통령의 아니다. 동선도 막 아무렇게 않게 공개하고 절대 찍으면 안 되는 사진도 다 건사랑 카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위에서 세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밑에 사람들 갖고 뭐라 그럴 게 아니고 문화재부 아닙니다.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이 그나마 환수하고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었지만 지금 일 안 하려고 들면요. 한도 끝도 없는 부서입니다. 그 엄한 데서 지금 문화재인지 아니냐 평가도 안 돼 있고 이게 지금요. 문화체육부가 관리할 것인지 문화재청이 관리할 것인지 청와대가 관리할 것인지 각자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담당하게 돼 있으면 아무도 관리 안 하죠. 네. 이 정부를 절단 내고 난 다음에 가장 빨리 되찾고 싶은 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능욕되지 않기를 문화재청이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화재청장이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제가 어디 나가서 말을 꼭 하는 게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가질 줄 몰랐다라고 했었던 근거는 뭐냐면은요.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기본적으로 나라는 굴러갔단 말이에요. 그게 엘리트 관료들이 기존에 굴리고 있던 그 루틴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이게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우리 푸나님 같이 선수도 이렇게 준비된 세트에서 하는 건 좋은데 어디 빈 건물 지하실 하나 갖다 주고 자 여기서 세팅해 보세요 하게 되면 몇 번 실수 나옵니다.
청와대는 아마도 한 1년 정도 그 뻘짓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 망가뜨리게 하고 지금 뭐 청와대를 보호할지 보존해야 될지 모르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를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청와대를 먼저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번 주 준비한 주간 명신인 동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